2022년 6월 17일입니다. 오늘이 불타는 금요일이네요. 그죠? 불타는 금요일 해가지고요. 잠깐만요. 또 다 띄워놔야겠지요. 네. 경매 라방 제 95강입니다. 생생경매 305쪽에 나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요. 제가 지난 94강에서 이제 보증가등기 3제 세 번째인데, 선가등기 본등기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해가지고 이 사례를 아마 제가 지난 94강에서 언뜻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왜 또 제가 여기다 이제 자료를 포함시키냐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특히 이제 선순위 가등기 있다 이랬을 적에는요, 또 대법원 판결을 보니까 가등기권자가 점유를 하게 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이런 판례도 있더라고요. 또 다른 영상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놨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등기권자가 경매 목적 부동산을 점유를 하고 있는지 그 사실관계를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띵동 초인종 눌러가지고 제가 만약에 그 당의 부동산의 가등기권자입니다. 이게 임장 나오신 분은 말이죠. 저한테, 당신 이 가등기권자야? 라고 저한테 물었을 적에 제가 실질적으로 가등기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문도 안 열어주겠지만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당신은 골탕 먹어봐라 해가지고 문 열어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가등기권자야? 아니야.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떠내기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조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판결 내용에 대해서 그 판결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말고 한 번 더 그 가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그 판결까지도 판례입니다. 판례까지도 제가 가미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판례가 참 재미가 없어. 그죠? 법원에 앉아 계신 판사님들 말이지, 조금 어떤 판결만 쓰는 것도 말이죠. 어떤 수필같이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맨날 그냥 큰 딱딱한 내용을 하니까. 자, 일단 광주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사건 계획에서 전체를 펼쳐놓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펼쳐놓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건 그겁니다. 이건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은 원래 가등기는 말소돼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먼저 전입 확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유형의 물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그전에 영상물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법원, 현행 대한민국 안에 있는 민사 집행을 하는 법원에서는 말이죠, 중구난방식입니다. 요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헛갈린다니까. 어떤 법원은 이 가등기를 직권말소입니다. 직권말소. 직권말소 시켜주는 법원도 있고, 그렇다면 직권말소 시켜준다면 직권말소를 안 시켜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직권말소 안 시켜준다니까 두 가지로 나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들 알아서 해라 이거죠. 따라서 낙찰자가 이 가등기권자 찾아가가지고 가등기 말소 서류를 받아가지고 등기소 가서 가등기를 말소하는, 즉 해제하고, 아니면 또 상대방이 말을 안 들으면 소송에 의해서 확정 판결로 해가지고 가등기 말소가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이 가등기가 본등기 해버렸어요, 이렇게. 본등기 암호를 내가지고 이 물건 정의라는 분이 하기선 98만 9,200원 같으면은 참 빌란데요. 1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대학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이 2천만 원이거든요. 2천만 원인데 98만 9,200원이면은 아마 경매 비용에도 다 충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 강제경매 신청했잖아요. 근데 봐가지고 낙찰 금액으로는 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뭐다? 이거 아마 제가 그전에 이런 말씀은 방송을 한 것 같으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인수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안 주면 되지. 기억나시죠? 그죠? 예,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 다시 그걸 또다시 경매로 날려버린다니까. 예. 근데 이런 건 별 돈 안 되니까 이런 데 별로 관심 가지지 마시고, 혹시 왜 제가 그때 이런 말씀 이런 걸 가지고 방송에서 말씀드렸냐면은,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 봐가지고 혹시 말이죠. 아주 못된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함정을 딱 파놨단 말이지. 근데 그런 함정에 퐁당 빠지지 마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이죠. 어쨌든 봐가지고
예, 여기 보니까 뭐 일단 뭐 이 광주 지방법원 사건 같은 경우, 광주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요, 또 2007 타경이니까 지금은 2022년이니까 2022년도에 현재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모르겠어요. 봐가지고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으면 기준이 없다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지금은 또 2022년도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가등기에 대해서 직권말소를 시키지는 아니면 직권말소 대상이 안 되느냐 말이지. 예. 자, 근데 보니까 어쨌든 가등기에서 본등기에 됐다.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자, 본 사건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 이걸 보자 이겁니다. 이거 압류병 이게 말소 기준 권리거든요. 보다 앞에 어떤 선순위 가등기가 있어. 그럼 조심하시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원래 본등기하면 안 돼요. 본등기해서는 안 돼. 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본등기를 해주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본등기를 했다. 그럼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했단 말이죠. 그죠? 가등기권자가 이렇듯이 본등기 해버렸어요. 그럼 가등기에겐 본등기 청구권 인정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이때 비록 본등기했지만 이 사람의 소유권은 언제? 이때로서 소유권이 발생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정이라는 사람은 이 가등기 요 설정 날짜보다 나중에 소유권 취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유권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똑같은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이죠. 경매 정보지상에 물건을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어떤가 하니까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요거 하나고요. 또 다음에 이제 선순위 가등기. 경매 정보지를 보시게 되면은 그 물건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근데 보니까 뒤에 B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하였다더라. 여기서 A가 나중에 본안 소송인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유형의 물건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참 한두 건 1년에 뭐 나오는데 그것 안 해요. 제가 볼 땐 최소한 1년에 100건 이상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중구난방식이야. 왔다 갔다 버리니까. 이건 잘못됐다. 라는 그런 말씀을, 이 법원 경매도 저는 그래 봅니다. 유튜브 상에 보니까 수많은 경매 관련 채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영상물에 대해서 이제 조회수에 급급해가지고 썸네일 상의 제목도 뭐 아주 쇼킹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재밌는 영상물들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 이게 경매 채널은 말이죠. 오락 채널이 아니잖아요. 먹방도 아니잖아요. 그죠? 재미삼아 보는 게 아니거든. 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돈 깨지는 거야. 조금 전에도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있잖아요. 거기는 보니까 뉴스상에 보니까 매매 금액을 2억 원으로 낮춰서 내놔도 안 팔린다.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났더란 말이죠. 그죠? 그럼 이게 말 그대로 경매 채널은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채널이에요. 그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국가기관인 강제 집행하는 법원하고 싸움하는 것이죠. 법원에서 당신 법 집행 똑바로 잘하라 이거지. 법 집행 똑바로 잘하면 내가 아무 소리 안 한다 이거지. 근데 법 집행을 저거 멋대로 한다 이거야. 한마디로 솔직히 이런 말씀 표현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거 꼴린 대로 하고 앉아있다 이거지. 그게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저 혼자만 떠들 것이 아니고 유튜브 상에 있는 모든 경매 채널에서 말이죠. 다 들고 일어나야 돼. 그래가지고 내 밥은 내가 스스로 챙겨 먹어야 되지. 그냥 뭐 이래도 저래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진도가 안 나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요.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전체를 다 펼쳐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니까요. 가등기권자 이분이에요. 이분인데, 여기 이분이 아까 98만 얼마에 낙찰 받으신 분이에요.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그죠? 그래서 2010년도에 등기했는데, 아이고, 2016년 하니까 6년 후에 말이지. 6년 후에 이렇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행사해가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하는 그 용어에 자꾸 너무 여러분들 집착하지 마십시오. 예? 저처럼 유튜브 방송 하실 분들은 그런 용어에 집착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나는 아니야. 그냥 배팅해서 돈만 벌 거야. 그러시면, 그냥 가등기 본등기 한대. 이 정도면 아웃라인 두리뭉실하게 이해라도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이분 같은 경우 일단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이 양반이 말이지 본등기 팍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16년 3월 18일 날 등기했죠. 그죠? 이 보시니까 갑구 4번이잖아요. 이 갑구 4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2016년 3월 18일 등기됐죠. 그죠? 3월 18일 등기해가지고 8번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막 말소되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제가 근데 자꾸 이거는 아니다. 저 혼자서 백날 떠들어 봤자요. 제 목만 아파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끝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이것도 아마 제가 지난 94강에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던 사건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보시니까요. 잠깐만, 저쪽하나 앞에 가등기 있으면 조심하세요. 평택건 기억나시죠? 그죠? 예. 모르면 하지 마시라니까. 안 하시면 된다니까. 그죠? 왜 하냐고 모르는데, 내가 경매하는데 내 옆에 경매 기똥차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뭘 기똥차게 잘하라. 응? 더 모르는데 봐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간단하잖아요. 선순위 가등기인데 하지 마요. 인수된다 이거지. 이것도 보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매각 물건 맹세서를 보면은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가 되는 부담이 되는 가등기 있으면 이렇게 분명히 표시되어 있거든요.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가압류가 2건이 설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강제경매 신청되고 나서 그 이후 또 강제경매 또 2건이 더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뭐 할 거냐. 가등기에 딱 버텨 앉아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매각을 해가지고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 이것도 거금 4,550만 원 같은 2,500 타경이면요. 2005년, 2006년도로 보자 이거죠. 2006년도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16년 전이잖아요. 그죠? 16년 전에 4,500만 원인데, 와, 그때는 금액 컸어요. 그죠? 예. 이번에 이제, 낙찰 받으니까 본등기 빡 쳐버렸잖아요. 병이 사람 소유권 상실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가지고,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이 사건 관련해서 등기부등본도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건에 나와 있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다 펼쳐놓을게요. 네. 가져 보니까요. 권모 씨라는 분이 처음에 가등기를 했어요. 98년도 가등기였습니다. 그죠? 네. 근데 권모 씨 이분이 뒤에 주민등록번호 103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같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 소유권 이전에서 아마 이거 보니까 사건 번호가 표시된 걸 미뤄봐가지고 아마 재판상에 있어가지고 어떤 나름대로 소유권을 가져왔던 모양입니다. 가져왔는데 이게 소유권이 일단 10번인데 소유권 취득됐다가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그죠? 누가 홍모 씨라는 분이 취득을 하셨어요. 그런데 봐가지고 이게 본건에 소유권 이전돼 버렸다고. 밑에 또 하나 더 있나 모르겠네. 잠깐만요. 더 있네. 하나 더 있네. 이러다 보니까 10번이잖아요. 10번 소유권 이전 게 말소죠. 그죠? 이 뭡니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2011년 9월 30날 등기됐는데요. 요거 소유권 이전에 2011년 7월 21일이잖아요. 요거 제가 중간에 등기부 등본 내용 하나를 이제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7월 21일 요 날짜 표시되는 게 있었어요. 어쨌든 봐가지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제척기간 10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게 알고 어떤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자, 그럼 좋습니다. 제척기간 10년에 뭐다 1998년도에 매매 예약을 체결했어요. 체결. 98년 3월 5일이지요. 98년 3월 5일에서 이분이 아마 2010년 4월 달에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그러면 98년 요 날짜 기준해 가지고 2010년 같으면은 몇 년입니까? 한 12년 경과됐죠. 그죠? 10년 경과됐네. 그럼 이분이 낙찰 받아 가지고 요 가등기 말소해야지. 근데 여기 보시니까 2011년도 이분이 소유권을 취득한 그 이후 그 이듬해 7월 달에 본등기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제척기간이 10년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제가 조금 이따가 그 관련된 판례를 가미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 요 내용이 2006년 8월 8일입니다. 우리 이걸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98년에서 2006년 같으면 10년 아니죠. 10년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분이
본등기를 했으니까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본등기, 이 등기 자체를 안 해버렸어. 안 하게 되면요. 이게 이 날짜 이게 2006년 8월 8일인지 2007년 8월 8일인지 알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법원에서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 수 있다? 이분하고 가등기권자하고요. 가등기 이 물건의 또 채무자 소유자이죠. 그죠? 두 사람밖에 딱 몰라요. 왜냐면 가등기 설정 계약서상에 보면은 나름대로 매매 예약을 뭐 체결한 날이다. 매매 예약이 완결된 날짜다.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제3자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어떻게 가등기가 설정된 날짜 이걸 기준해서 플러스 10년이다. 10년 경과됐네? 야, 그럼 뭐 어떡한다. 야, 이건 낙찰받고 나서 가등기 말소 해달라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아마 제가 조금 이따 말이죠. 이게 매매 예약 체결일 있지 않습니까? 매매 예약을 체결했는데 이렇듯이 매매 예약을 체결했어요. 여기 매매 예약 체결입니다. 매매 예약 체결일로부터 27년 후에 본등기가 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예? 우와, 27년 후에 본등기 됐다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봐가지고, 어이구, 나 재직기간이 10년을 알고 있는데, 27년이고, 뭐,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선순위에 가등기 있다. 자꾸 너무 막 깊게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게 우리가 아시잖아요. 뭐, 1년에 말이지 경매물건에서 수십 건 막 낙찰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계획해봤자 한 건 내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 낙찰 받으면요, 그냥 잘 받는 거예요. 요즘 또 이제 특히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택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취득세가 더럽게 비싸잖아요. 세 채 이상 같은 경우는 취득록세 포함해가지고 13.2% 돼버리거든요. 와, 대단해요. 대단해. 옛날 같은 거 1%였는데 이제 뭐 13.2%니까 대단하잖아요. 이게 세금 때문에도 이게 섣불리 못 움직인다고요. 그죠? 그러다 보면 1년에 한 건에 두 건 낙찰 받으면 잘 받는 거라니까요. 예. 잘 받았는데, 잘 받긴 잘 받았는데, 가등기가 있으면 팍,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버려서 똥바가지 뒤집어 써버리거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봐가지고. 예? 지는 똥바가지 뒤집어 쓰는 줄도 모르면서 그냥 헬렐레 하고 칠렐레 팔렐레 하고 앉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머릿속에 든 게 없으니까. 저는 그런 분들 상당히 비아냥거립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선순위 가등기 있다면 조심하시라는 거. 안 하시면 되잖아. 간단해요. 이게 법원 경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막, 이론 뭐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세요, 그냥. 아파트나 솔직히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이 경매입니까? 경매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해요. 그냥 하시면 된다니까. 권리분석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낙찰 받고 시세 조사 잘해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가격, 책정해가 입찰도 낙찰 받으면 돼요. 받아가 내가 소위 천떼기, 이천떼기 해가지고 천만 원을 먹든지 2천만 원을 먹든지 일단 돈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뭐, 판례 분석 해석하고 배당표, 동시배당, 이시배당, 순환배당, 흡수배당, 얼어 죽을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런 거 따지시는 분들 치고, 진도 잘 나가는 사람들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적당히, 제가 볼 때는 너무 무식하면 안 되고요. 적당히 무식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번에 보시니까 가등기 말소 선고, 여기 이제 뭐 재직기간 10년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나오는데, 네, 보시죠. 사건 개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요. 1979년 8월 23일 날 매매 예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계약서 썼다는 거지요. 그죠? 그 상태에서 1979년 9월 7일 날 가등기였어요. 등기. 이 날짜는 매매 예약서를 체결하고 그 매매 예약서 체결한 것에 의해 가지고 매매 예약에는 가등기를 했다 이거죠. 가등기로 했다. 이게 이제 요 대법원 판결 이겁니다. 대법원 2000, 요 사건 번호 모르시는 분 하나 메모해 놓으시죠. 2000-26425호 판결입니다. 근데 이 판결 내용에 의하면요. 매매 예약 체결해서 매매 예약 가등기를 했다. 그런데 보니까 재책기간 여기 10년 나와 있잖아요. 10년. 여기 보시면 매매 예약을 한때로부터니까 이때입니다. 이때. 등기 한때, 이때는 등기 한때가 아니고 매매 예약을 한때니까 매매 예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다고 그러니까 10년이 경과, 여기 1989년 8월 23일이죠.
1989년 8월 23일이잖아요. 79년 8월 23일에서 89년 8월 23일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이제 89년 8월 22일까지는 2일까지는 가등기 효력이 있다 이건데 23일 딱 89년 8월 22일까지 10년이니까 8월 23일에 보면은 그때 뭐다 이게 소멸하기에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 가등기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조금 얕으신 분들은 이 판결 보고 야 10년이잖아. 10년의 경과하면 뭐 이 제척기간은요 소멸시효 중단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기 땅하니까 우와 해가지고 89년 3월 달인데 예를 들자면 또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선순위에 이렇듯이 가등기 설정되어 있어요. 등기부등본 보니까 매매 예약 체결 날짜가 79년 8월 23일입니다. 근데 보니까 야, 이 물건이 언제 경매 나왔지 봐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2000년도 1월 1일날 말이지 경매 나와서 내가 취득했다 이거죠. 가만히 보니까 야 79년도 8월 23일에서 대법원 판결도 보니까 이야 해가지고 89년도 8월 23일에 끝나는데 야 이거 뭐야 2000년 1월 1일이니까 이 가등기는 완전히 허상이겠지 해가지고 덥석 물었다거나 어떻게 된다? 요즘 임플란트 비용 싸지요? 싸도 아프잖아요. 이빨 왕창 빠져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10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분들이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나서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10년 동안 눈 딱 감고 숨만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예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요. 매매 예약 체결에 의한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하여. 근데 이게 매매 예약 체결에 해가지고요. 매매 예약이 완결된다는 것은 이 날짜로 해가지고 매매 예약 완결일자입니다. 매매 예약, 자, 다시 적어 드릴게요. 매매 예약 완결일입니다. 이 날짜가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요. 가등권자 A다 그러면요. 매매 예약 완결 날짜 해가지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A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넘어간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요 가등기 설정 계약서 상에 보면 하나의 성문화라 해가 성문화 글자로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해서 매매 예약이 완결된 것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완결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보니까 예를 들자면요 8월 23일 날 체결하고 가등기 79년도 9월 7일 날 가등기 하였는데 매매 예약 완결 일자가 보니까 언제더라? 80년 9월 7일이다 말이죠. 그럼 80년 9월 7일 날 이때는 등기 없이도 이 부동산은 누구보다 가등권자다. 가등기권자의 소유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매 예약 완결 일자가 80년 9월 7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일반인들이 제3자 입장에서 이거 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가등기권자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여봐 가등기 설정 계약서 한번 보자 내봐봐 해서 그러면 그 가등기권자 S 보시오 이렇게 잘도 보여주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유형의 물건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등기 설정과 관련된 정확하게 그 내막을 아는 사람만 건드리는 것이지 그 물건 암만 탐이 나고 이쁘더라도 우리는요 그런 물건 보는 순간 고개를 휙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다 매매 예약 완결이 이때라서 이게 내 거야. 단지 내가 등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아까 가등기 한때로 27년 후에 가지고 27년 후에 본등기 한 그런 사례도 있단 말이죠.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봐가지고 80년 9월 7일 날 매매 예약이 완결됐어. 그러나 등기 안 해. 경매 넘어왔네. 그러니까 2000년도 1월 1일 날 낙찰 받은 사람 아싸 보니까 이때 가등기 말소됐지.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 앉아있네 이 인간아. 80년 9월 7일 날 해가지고 말이지. 이미 내가 매매 예약 완결해서 그거는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가등기 설정 계약서상에 보면은 본 사건의 매매 예약 완결일자는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그때라서 소유권이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성문화 되어 있다. 성문화. 성문화니까 이게 한자로 적어드릴까요? 이게 성문화. 글자로 표시되어 있다니 글자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건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또 선순위니까, 그죠? 선순위니까 요 사건 번호를 제가 여기 여러분들 메모를 하셔가지고요. 판결 원문을 보시고, 또 나아가서 이 대법원 판결이나 결정 같은 경우는요, 대법원 판결 결정보다는 원심 판결 결정이 있습니다. 2심. 그걸 보셔야 돼요. 만약에 원심 판결이나 결정이 그 대법원 들어가게 되면요, 원심 사건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데, 어떤 건 꾹꾹 눌러버리면은 공보 불개제 해가지고 자료가 없는 걸로 나와 있고, 어떤 건 보면요, 뚝 누르면 그 원심 결정이나 판결문이 좀 뜹니다. 그럼 그걸 전체적으로 원심 사건을 보면서 또 원심에서는 A 안으로 해서 나름대로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 올라가니까 A 안으로 판결 내린 것을 뒤집어 엎어버린다. 이게 파기환송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원심 판결을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을 같이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게 보면요, 판결문 중에서 간단하게 이거 읽어봐 드릴게요. 79년 8월 23일 날 매매 예약 체결, 이건 판결문 내용에 나와 있는 걸 지금 제가 잠깐 요약을 한 겁니다. 매매 예약 체결에 의해서 동년 9월 7일 날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여서 채무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는데 했잖아요. 그죠? A라는 사람이 이거 아마 이분이 A일 겁니다. A가 가등기를 한 후에 10년간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여기에 좀 헷갈린 것 같아. 10년간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매매 예약 완결권은 매매 예약을 한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즉 89년 8월 23일에 소멸하기에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표현이 조금,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의 표현이, 물론 이제 대부분의 판사님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까? 근데 10년간 해가지고, 10년입니다. 10년간 해가지고 본등기 안 하더라도 된다. 이거 중간에도 매매 예약이 완결되었다는 것만 10년 안에만, 그러면 등기 안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7년 후에 가가지고 본등기한 그런 사례도 있다 이거죠. 만약에 10년간 등기를 안 했다 그러면요, 27년 후에 본등기한 그런 사례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 감안하셔가지고요. 제측기간 10년이다 그러니까 매매 예약 체결을 또 10년 카운트해가지고, 10년 경과됐네. 그러면 나 결 받고 나서 그 가등기 콱 말소하라고 하면 되겠네. 이게 웃기는 소리하고 자포자 앉아있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면요, 제가 이제 겉으로는 이야기 안 하고 속으로, 웃기는 소리하고 자포자 앉아있네.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 말소 관련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여기 이게 대법원 26,425 맞나요? 맞네요. 이게. 요거 다시 한 번 더. 이게 뭐, 이런 거 저도 읽어보면 짜증이 나요. 매매 일방 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 예약 완결의 의사 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 예약이 완결됩니다. 매매 예약 완결된다는 것은 일단 소유권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막 법률적 어렵게 표시하니까, 이 양반들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업은 말이지, 일반 소시민들은 말이야, 범접하기 어려운 분야예요. 그래서 더 어렵게 그냥 더 베베 꽈버리자. 그런 식으로 한번 표시한 것 같은데요. 매매 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자, 보십시오. 이거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죠? 행사 기간 약정했다 그러니까 몇 년, 며칠 날 해가지고 매매 예약이 완결된다 이거죠. 근데 약정이 없을 때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 여기 10년입니다. 약정은 안 하면 10년이나. 근데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그 약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방법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디 다른 카페에 보니까 거기서 뭐 이런 이야기도 합디다. 대법원, 서울 대법원에, 서초동에 대법원 있잖아요. 대법원 뭐 도서관이 있대요. 도서관. 대법원 도서관 가면요, 이게 가등기 관련해가지고 무슨 사건을 무슨 뭐 열람을 할 수가 있고 자기네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야, 그거 참 신기한 그 방법 같아요. 저도 그러면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제 아들내미한테, 이놈도 변호사니까 아들내미한테, 야, 너도 그거 한번 알아봐라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진짜 그런 게 있다 그러면요, 정말로 이게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 내역에 대해서
모른다. 근데 일반 보전가등기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전가등기다 그러면요, 개인 대 개인, 사인 대 사인 간의 계약서 체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대법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대법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등기 관련해서 다툼이 있어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 그런 사건은 뭐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인 대 사인 간의 계약서인데 그 내용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제가요 가등기 설정했걸랑요, 따라서 가등기 설정 계약서 부본 사본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법원 도서관에다가 신고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약정한 때와 약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약정하지 않았다 했을 때 심리, 근데 중요한 것은 약정을 하였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난 때는 예약 완결 기간은 재직 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맞아요. 이게 한마디로 그 돌부처처럼 가만히 있으면 이게 소멸한다 이거지. 일단 그렇게 보시라는 것이지요. 그죠? 그렇게 보시고요. 지금 또 30분이 넘어버렸네요. 그럼 요건 지금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말이죠. 제가 화면을 정리를 하고 나서 2부 방송에서 95강 2부 방송에서 작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